이번 현장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현장은 역시 단열 공사가 끝나고 그 다음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잘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해상도가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를 보시면 여기 부분은 크라프트지를 구조재 위로 올려 태워서 현재 시공을 했죠. 예, 그래서 실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 열 또는 습기가 단열재에 미치지 못하도록, 단열재에 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지 못하도록 해서 단열재에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습기도 거기에 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크라프트지가 붙어 있는 제품과 붙지 않은 제품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 크라프트지가 붙어 있는 제품은 날개를 펼쳐서 구조재 위에 올려 태우고, 이 부분은 벽체뿐만 아니고 석가래, 그러니까 거실 같은 경우에 열린 공간이죠. 거기도 역시 크라프트지를 구조재 위에 올려 태워서 시공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지금 현재 시공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열 시공에 대해서는. 그리고 구겨진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됐어요. 단 여기서 이제 잘못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보면은 이쪽이죠. 여기를 보면은 이쪽은 일단 단열재가 시공이 된 걸로 봐서는 이쪽 요 벽체는 외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건 사진으로서의 그냥 추정일 뿐이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벽에는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지만 어디에 시공을 하냐면 주방엔 죄송합니다. 욕실 쪽에는 단열재를 시공을 하죠. 차음 성능 때문에 이제 시공을 하는데, 이때 만약 욕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크라프트지가 욕실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이 욕실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요. 실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OSB 합판을 설치하죠. 근데 실내라고 추정을 하기에는 단열재를 실내 벽에는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외기에 접하는 부분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외벽으로 보여지는 것 같긴데 어쨌든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쪽 벽체예요. 이쪽 벽체에서는 창문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 벽체만큼은 적어도 외벽일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랬을 때 외벽에 현재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바깥쪽에 이제 OSB 합판, 그리고 타이백 또는 드레인 랩 설치가 되고, 외장재가 설치가 되겠죠. 자, 이건 안쪽 실내 내부가 되겠는데, 자, 이 상태에서 현재 단열재가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위로 석고보드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OSB 합판이 현재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석고보드를 설치하지 않고 합판이 설치가 되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를 주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주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음식을 끓이고 요리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습기가 발생하겠죠. 다른 곳보다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주방에 있는 그 습기들이 결국은 그 외벽에 여기 합판 요 틈새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요 합판 위에 석고보드를 작업했어도 석고보드의 그 틈새를 통해서 결국은 이 합판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그 석고보드하고 합판이 만나는 부위, 거기에서 결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이 가정은 뭐냐면 그 짧은 시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 5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언제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보다는 훨씬 끓여서 먹는 그 요리 문화가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훨씬 더 습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외벽에 접하는 부분에서는 합판을 치면은 안 되겠고요.
내벽인 경우, 실내 벽에는 합판을 쳐도 됩니다. 실내 벽에는.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구조적으로 취약해서 보강을 좀 더 해야 되는 경우, 또는 합판을 설치해서 어떤 벽에 대한 전단력을 좀 더 높이고자 할 때 내부에는 이렇게 석고보드 대신 합판을 치죠.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석고보드를 설치하고요. 자, 그것이 현재 이걸로 봤을 때 외벽에 현재 지금 합판이 설치가 된 것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역시 가정하에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왼쪽에 이 부분을 욕실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욕실. 자, 욕실입니다. 그런데 욕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지금 욕실에다가 합판을 설치했어요. 합판을. 자, 이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자, 이건 욕실에 어떻게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냐면, 일단 욕실은 단열재를 설치합니다. 이유는 단열 때문에 아닌 게 아니고 차음 성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때 종이, 크라프트지가 욕실 쪽으로 향합니다. 습기와 열이 발생하는 쪽으로 향합니다. 날개는 당연히 펼쳐서 시공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 비닐을 치는 거예요. 방습을 하기 위해서 비닐을 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 보드를 설치 시공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로 봐서는 이거는 아마도 단열재를 시공하고 그 위에 바로 합판을 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금 타이백을 쳤는데,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도 여기 나머지를 다 타이백 작업을 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다 타이백을 설치하면, 타이백은 뭐예요? 상품 이름이고 우리말로 하면 투습 방수지입니다. 투습. 습기는 통과를 하고 방수, 물은 통과를 못하죠. 이때 방수의 의미는 경사면 지붕 아니고 수평면 바닥 아니고 어때요? 수직면에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투습 방수지인 이 타이백을 여기에 설치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방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빗물이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뒤에 있는 합판을 분명히 보호는 해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투습 기능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욕실에서 생기는 그 습기가 이 타이백의 투습 기능을 통해서 결국은 어때요? 합판까지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결국은 썩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판을 치고 타이백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열재, 종이면을 욕실로 향하고 날개 펼치고, 그리고 그 위에도 뭐예요? 비닐을 치고, 비닐의 접합 부위는 테이프를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시멘트 보드를 대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일 마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은 좀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잘 몰라서 일단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에 시공을 할 때는 건축주를 충분히 잘 설득을 시켜서, 왜냐면 우리나라에 이런 자료들이 실제로 거의 미비하고, 그리고 잘못된 사례들이 자꾸 이렇게 번져가고 있어요. 제가 처음 일을 시작을 한 게 94년도 1월부터 했지만 그때 초기에도 이런 일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집을 지을 예비 건축주분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그 지식을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무조건 마음으로 감성적으로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집에 어떤 좋은 결과물을 낳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두 가지를 잘 체크를 하셔서 좀 더 좋은 집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